안녕하세요. 내 수익을 부탁해 김태윤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밥을 맛있게 지을 수 있는 레시피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라면이요. 라면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레시피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하나의 재료를 가지고 라면의 맛을 확 바꿀 수 있는 재료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바로 첫 번째는 후추입니다. 후추를 이렇게 통후추를 싹싹싹 갈아서 하면요. 그 알싸하고 화끈한 맛이 정말 일품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마요네즈입니다. 마요네즈 넣으면 느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마요네즈가요. 그 스프와 만나면서 더욱더 부드럽게 그리고 고소한 맛을 더욱더 증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늘이죠. 간마늘 딱 넣으면은요, 이 고소하고 알싸한 맛이 정말 일품이라고 하는데요. 말해봤자 소용이 없겠죠.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라면 레시피만큼 더욱더 맛있는 수익 레시피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내 수익을 부탁해 출발합니다. 내 수익을 부탁해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첫째, 생방송 중 전문가 직접 상담할 수 있는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02786-1022번, 1023번 두 대의 전화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의 고민 종목을 싹 해결해 드립니다. 둘째, 문자 메시지로 빠르고 간단하게 상담 신청 가능합니다. 1600-2576번으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비중을 보내주시면 방송 중에 꼼꼼하게 상담해 드릴게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상담할 종목이 없더라도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1600-2576번으로 숫자 1 하나만 보내주세요. 투자 유망주는 물론이고 최신 테마주 동향까지 확인해 볼 수 있는 MTN톡과 만나실 수 있습니다. MTN톡 접속 방법은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보내드리니까요. 전화나 문자, 편한 방법으로 참여해주세요. 자, 그럼 내 수익을 부탁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MTN톡의 최호성 전문가님 그리고 김현호 전문가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그러면 오늘 장을 달군 특징주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그 전에 오늘 시장의 흐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양시장 약간의 온도차가 발생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약간 쉬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도 낙폭을 만회하면서 장 막판에 연기금의 대량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시장을 살짝 들어 올려주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역시나 외국인은 오늘 또 원달러 환율이 또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약간 부담을 느꼈는지 오늘도 5,685억 원 순매도 우위를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한번 살펴보면 오늘 약간 달랐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우위가 포착이 되면서 시장이 더욱더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2.15% 상승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도요. 코스피 시장은 약간은 쉬어가는 모습에 반해서 코스닥 시장은 테마주 중심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관련된 종목들은 치료제와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 일부 이슈 있는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하방 압력이 굉장히 컸고요. 반면에 언택트 관련된 종목 그리고 엔터 관련된 종목들 CJ ENM은 오늘 좀 쉬어갔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9%대 강세 흐름 보여줬습니다. 어제 총선이었잖아요. 선거 관련돼서 여당의 압승을 보여주면서 여당과 관련된 정책주들 일제히 또 빨간불 켜내면서 마감할 수가 있었는데요. 와이파이 관련된 종목들, 5G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SOC, 시멘트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빨간불 켜낼 수 있었고요. 또 눈에 띄는 것이 남북 경협주들이 오랜만에 또 빨간불 켜내면서 시장의 상방 압력을 더욱더 키우는 모습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서 우리 전문가분들은 어떤 종목을 또 눈여겨보셨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먼저 우리 최호성 전문가님 어떤 종목도 눈에 띄셨을까요? 아, 네. 저는 이제 우리로라는 종목이 좀 눈에 띄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로가 좀 특징주로 좀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이슈를 먼저 좀 체크를 해보면은 또 이제 어제 총선이 있었죠. 그리고 좀 비교적 여당 쪽에서 좀 의석을 좀 많이 차지를 하면서 오늘 시장에서 이제 그 여당 쪽에서 얘기했던 이제 총선 공약들 그와 좀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한 모습을 보였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로도 이제 그거랑 좀 관련해서 좀 상승이 나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바로 이제 1호 공약으로 얘기했던 공공 와이파이 증설에 대한 수혜를 좀 받는 종목이다라고 좀 부각이 되면서 오늘 시장에서 좀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사실 공공 와이파이 관련된 수혜 종목들 또 대장 종목들이 따로 있습니다. 뭐 전파기지국, 머큐리, 그다음에 이제 파워넷 이 세 가지 종목이 좀 대표적인 대장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왜 이제 이 종목들이 대장 종목인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처음에 이제 시장에서 그 공학 관련된 수혜 종목들이 부각이 됐던 게 1월 달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로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 사실 그렇게 크게 부각이 되지 못했었고요. 이제 다른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은 이제 첫 번째로 파워넷을 보면은 비교적 강한 이제 주가 상승을 보였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머큐리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마찬가지로 좀 비교적 강한 이제 상승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파기지국 같은 경우도 이제 수혜 종목으로 해서 1월 달에 좀 비교적 강한 상승의 모습을 보였었고요. 뭐 일단 이제 전파기지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한 3월 한 23일쯤에 이제 또 추천드렸던 종목으로 또 이제 한 90% 정도의 또 수익을 자랑했던 제 추천 종목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오늘 만약에 이제 공공 와이파이 관련된 이슈를 통해서 이 종목들을 접근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후로 이제 재료가 소멸이 되거나 혹은 좀 끝물의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를 통해서 만약에 오로지 이 부분만 가지고 이 종목들을 접근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지금 당장 접근하시기보다는 좀 눌리는 가격 구간대에서 접근을 하시는 거를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로의 신규 진입은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눌림목이 나올 때 그때 공략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현호 전문가님 어떤 종목도 눈에 띄셨을까요? 네, 오늘 제가 눈에 띈 종목은 이수화학이라는 종목입니다. 지금 아직도 코로나 관련해서 테마주들이 후발주적인 성격으로 지금 단발적인 급등이 자주 나오고 있는 시장 상황입니다. 일단 이수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석유, 화학 사업을 중심으로 석유 관련 제품들을 제조하고 가공해서 1988년 4월에 코스피에 상장된 종목인데요. 일단은 오늘 이수화학이 생산하고 있는 이소프로필 알코올이 에탄올 대체 원료로 손 소독제에 사용된다는 소식이 부각이 되면서 강세를 보였었습니다. 일단 코로나 영향 때문에 손 소독제가 수요가 지속적인 점과 더불어서 이 그 WHO에서 이소프로필 알코올이 75% 함유된 손 소독제 사용을 권장한 부분이 같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오늘 또 이제 생산 능력이 연간 6만 톤까지 가능하다는 부분이 강세 영향으로 끼치면서 시장에서 많이 크게 부각이 됐었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된다면 영업이익이 앞으로 이제 증가할 것이라는 시장 전망에 어제 전전일이었죠. 화요일도 상한가를 기록했고 오늘도 그 투심이 살아서 급등이 나온 모습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면 네. 화요일 날부터 이제 손소독제 수혜주로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상한가 마감 이후에 투심이 살아있는 그 상황에서 오늘 또 19%까지 강세를 나오면서 급등했었지만 결국 차익 매물 출되면서 윗꼬리가 많이 크게 생성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전 2월 달에도 동일한 이슈로 상한가를 갔었지만 차익 매물이 크게 출회되면서 지속적으로 하락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11,500원 선이 강한 저항선으로 인식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봉상이나 주봉상으로도 지속적으로 11,500원 구간은 강한 그 저항선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단발적인 이슈에 따른 상승 가능성이 큰 부분이기 때문에 신규 진입은 조금 어려워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수화학이 건설 사업 부분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그쪽 부분에서 좀 적자가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유자 관점에서는 대략 9,500원 선이 다시 이탈된다면 하방 압력이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기준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한번 또 단발적인 이슈로 반등이 나온다면 대략 11,000원에서 11,500원 사이에서 좀 분할 매도로 수익 실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종목입니다. 네, 이수화학은 11,000원에서 11,500원 라인대를 좀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9,500원 선 이탈 시에는 하방 압력이 더욱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특징주 짚어봤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고민 상담 코너로 다시 돌아올게요.
네,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나 아니면 고민 중인 종목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연락 주세요. 전화번호 02786-1022번, 1023번 열려 있고요. 문자번호는 1600-2576번 열려 있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의 고민을 싹 해결해 드리고 있고요. 또 내 포트폴리오를 더욱더 맛있게 만들 수 있는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문자로 숫자 1을 딱 적어서 보내주세요. 저희가 그 종목과 함께 그리고 최신 테마주 동향까지도 함께 적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연락 많이 주시면서 종목 상담은 물론이고요. 투자 전략까지도 덤으로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전화 상담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우수 AMS. 네, 우수 AMS요. 매수가하고 네. 비중도 알려주세요. 매수가는 4,600원. 4,600원이요. 네. 하고 비중은요? 비중은 50%요. 50%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우수 AMS가 반등을 시도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러네요. 혹시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혹시 튀어 오를 때 매수하신 거예요, 최근에? 아니, 오래됐어요. 오래되셨어요. 그러면 손절도 많이 하고, 네. 또, 물타기도 많이 해서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네. 18년, 아마 가을쯤? 18년 가을이요? 그럼 굉장히 네. 오래 들고 계셨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왜 그것 때문에- 수익이 나셨을 때 안 파시고 계속 가지고 계셨을까요? 손실도 많이 받고, 그때는 또 더 올라갈래나 해가지고 계속 기다리다가 이제 이렇게 엄청 많이 힘들었어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대응 전략 챙겨드릴게요. 자, 최우성 전문가님, 일단은 테슬라 좀 잘 올라오면서 관련된 네. 종목들 일제히 또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이요, 손실 없이 또 수익을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그 우수 AM 같은 경우에 또 제가 지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종목인 만큼 비교적 좀 잘 알고 있는 종목이기는 한데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18년도 때 이제 매수를 하시고 지금까지 이제 계속 가지고 계시는 이유가 뭐 아무래도 좀 친환경 차량 관련된 산업의 어떤 성장성을 보고 계속 가지고 계시는 걸까요?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때는 너무 높은 가격에 사서 한꺼번에 다 그냥 매도하기가 뭐해서 네. 중간에 또 손절하다가 네. 또 물타기 하다 지금 계속 그렇게 온 거거든요. 예. 그래서 네네. 그러면은 일단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가장 궁금한 게 어떤 부분일까요? 지금 제 네. 매도가에서 거기까지 올라올 수 있나, 거기서 매도를 해야 되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수익을 볼 수 있나, 네. 그게 궁금했어요. 그러면은 제가 좀 간단하게 이 종목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사실 이제 그 지난 방송 등을 통해서도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친환경 차량 관련 섹터로 편입이 되어 있고 뭐 친환경 차량 종목이라고 한다면 이 종목뿐만 아니라 또 다른 종목들도 있지만 일단은 대표적으로 어떤 종목 흐름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난 19년도 초반에 이제 그 정부에서 이제 수소차 관련된 부분을 이제 육성을 하겠다라고 본격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관련 종목들이 이렇게 강하게 상승이 나왔던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종목은 그때 당시만 해도 약간 대장주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이제 후발주로 따라가는 종목이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제가 이제 지난 이제 3월 달쯤에 이 종목을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그 어떤 흐름적인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 앞으로 대장주로서의 또 이제 그런 위험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서 이제 종목에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결론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가격 구간대까지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제 추가로 말씀하셨던 뭐 수익 구간까지도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답변을 드리면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수익 구간까지 갈 수 있으려면은 조금 중장기 이상 기간을 좀 두고 지켜보셔야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사실 그 부분은 일단 첫 번째로 아무래도 친환경 차량에 대한 수요가 아직까지는 좀 많이 부족합니다. 뭐 일단 인프라적인 부분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추후에 이제 앞으로 인프라적인 부분도 계속 좀 개선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제조 회사에서도 이제 친환경 차량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 공급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 임계점이 또 도달할 겁니다. 그럼 그 임계점에 도달하다 보면은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또 관련 종목들도 충분히 기업 가치도 충분히 올라가고 주가 상승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좀 시원하게 가격 구간대로 딱 짚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좀 진짜 좀 초장기적으로 만약에 이 종목을 살펴보신다라고 하시면 대략 완전 고점 구간이었던 8,300원 가격 구간대까지 충분히 지켜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단 이 가격 구간대까지는 좀 정말 초장기적으로 좀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좀 중장기적으로 좀 살펴보신다라고 하시면은 그래도 한 5,800원 가격 구간대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난 그래도 너무 오랫동안 지금까지 끌고 왔으니까 더 이상 너무 길게 끌고 싶지 않고 좀 단기적으로 그냥 대응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가격 구간대에서 정리를 하시는 거를 제가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600원 거기서요? 네네. 그러면 거기까지는 뭐 오래 걸릴까요? 아니요,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가격 구간대까지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시장 흐름이라는 것도 있고 또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수요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친환경 차량에 대한 그 수요가 아직까지는 좀 부족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짚어드렸던 5,800원 아니면 8,000원 가격 구간대까지 한 번에 올라가기에는 좀 힘이 부족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 대응하고자 하신다면은 이제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가격 부근대에서 그냥 손실을 좀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시청자님, 우수 AMS는 워낙에 가지고 있는 재료도 있고 힘도 강해가지고요. 매수 부근까지는 단기적으로 올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5,800원 라인대,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8,300원 라인대까지도 올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기간별로 보시면서 잘 대응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문자 상담 이어가 볼게요. 저도 이 종목이 좀 궁금했습니다. 휴마시스입니다. 2,740원에 비중 15% 가지고 계십니다. 손절을 해야 하나요? 속만 태우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이요. 그래도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또 급락이 나왔는데 이 종목은 장 막판에 들어서 탁 들어 올리면서 7%대 강세 흐름 보여줬습니다. 2,470원의 종가를 형성할 수가 있었는데요. 일별 시세 봐도요. 왜 속이 타시는지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단키트 관련해서 또 수출 소식이 있었을 때 굉장히 많이 강한 흐름 보여줬는데 이내 계속해서 흘러내리면서 오늘 그래도 장 막판에 들어 올리긴 했지만 그래도 이게 잘 올라갈 수 있을지 내일도 이 기조가 이어갈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김현우 전문가님, 휴마시스요. 어떻게 보세요? 속 태우지 말까요? 아니면 태워야 되나요? 지금은 조금 기술적으로 분석이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휴마시스는 체외 진단 의료기기 생산 업체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그 진단키트 관련주로 코로나 테마주로 편입이 되면서 급등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졌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드리면은 4월 6일 날 시젠이나 뭐 관련 수젠텍이나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크게 급락이 나오면서 휴마시스도 크게 차익 매물 출시되면서 급락이 나왔었다가 4월 6일 날 그 100만 개 진단키트 브라질 수출 그 소식이 부각이 되면서 다시 상한가까지 기록을 했었다가 차익 매물이 계속 출회되는 흐름입니다. 지금 일단 지지선 같은 경우는 중요한 지지선 2,100원 선으로 지금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2,100원 선을 돌파 이후에 강한 급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2,100원 선을 중심으로 만약 2,100원 이탈이 된다면 다시 한번 하방 압력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3월 25일 날 공시가 있었는데 이제 휴마시스 이제 차정학 대표이사가 이제 원래 가지고 있던 물량을 조금 이번 3월 20일 보고서를 통해서 주식을 매도했다는 그런 공시가 나왔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3월 25일 대략적으로 1,990원에서 2,200원 사이인데 지금 중요한 기점은 2,100원 선이라 보여지고 오늘 다행히도 관련주였던 PCL 이제 수주 공시가 나오면서 PCL은 상한가를 간 부분이 휴마시스의 기대감으로 이어지면서 오늘 또 좋은 흐름이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지지를 해나가면서 만약에 다시 한번 이탈리아 쪽이나 브라질 쪽으로 수주 공시가 나올 수 있는 기대감이 이어질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조금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면 2,800원 선에서 좀 정리하시고 관망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2,800원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어서 두 번째 문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미셀 보도록 할게요. 매수가 2830원에 50% 가지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안 오를까요? 하면서 울고 계세요. 꼭 진단 바랍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그러게요. 파미셀 오늘도 급락이 나왔습니다. 5%대 하락세를 보여줬네요. 16,65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러게요. 그 3월 31일에 그래도 22,000원대까지는 올라가긴 했는데 왜 이렇게 안 오를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왜 이렇게 안 오를까요? 네, 일단은 지금 이제 파미셀 같은 경우에 최근에 좀 강한 상승을 보였던 이유가 이제 그 줄기세포 치료제 관련해서 또 이제 그 부분이 코로나로 엮였고 그런 이제 상승 동력을 통해서 주가 상승이 크게 나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좀 제가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최근에 그 주가 상승이 크게 나왔던 부분이 이제 요때입니다. 요때가 이제 그 코로나 관련 종목 치료제로 엮여서 또 주가 상승이 크게 나왔던 거고 근데 사실 지금 그 지난해까지 그러니까 그 직전까지만 해도 그 주가가 계속해서 좀 하락 모멘텀을 이어왔던 종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제 이번은 이제 아무래도 어떤 코로나 치료제라는 그런 목적을 통해서 그런 이제 상승 동력을 얻어서 어느 정도 좀 반발 매수가 나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기술적으로도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지난 이제 14년, 15년, 16년도 요때 좀 보면은 가격대가 이렇게 요 가격 구간대에서 좀 저항을 받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19년도 때도 비슷한 가격 구간대에서 이렇게 또 지지를 받는 이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선으로 하나 딱 그으면 대략 뭐 한 7,500원 가격 구간대가 되겠네요. 그래서 7,500원 가격 구간대 밑으로 또 주가 등락을 보이고 그다음 18년도 위에서 이후부터는 7,500원 위에서 이제 주가 등락을 보였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가격 구간대에 굉장히 중요한 가격 구간대는 일단 7,500원대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그 가격 구간대 돌파를 하면서 18년도에 이제 또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왔다가 이제 그 상승분을 모두 반납을 한 상황에서 이제 이번에 약간 상승 동력을 얻어가지고 반발 매수의 어떤 그런 흐름을 보여줬는데 사실 이런 차트의 흐름 같은 경우에는 또 지난해 제가 또 지난 방송을 통해서 피보나치 지표를 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지표가 또 굉장히 또 이런 패턴에서는 또 잘 먹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현재 화면상 피보나치 그 지표를 사용을 하면은 가장 중요한 가격 구간대가 이 가격 구간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좀 돌파를 하고 그 위에서 주가가 지금 등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가격 구간대가 이탈이 된다면은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이 가격 구간대 지금 현재 제가 박스권으로 칠해드리는 이 가격 구간대 요 가격 구간대에서 주가 등락을 보이다가 어떤 호재성 이슈를 통해서 전고점 한 26,000원 가격 구간대를 돌파하는 모습도 충분히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불확실한 그런 호재성 이슈만 가지고 이 종목을 굉장히 고점 가격 구간대에서 보유하고 있기에는 굉장히 불안한 그런 어떻게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종목 15,000원 가격 구간대 이탈이 된다라면은 손절을 하시고 네, 좀 지켜보시는 거를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5,000원 라인대가 이탈이 될 경우에는 손절 전략 주셨거든요. 이 라인대 꼭 기억을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손실이 있어도 저희는 맛있는 수익 레시피 전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손실을 또 드립니다. 자, 오늘의 수익 레시피 힌트 한번 공개해 볼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일단은 최호성 전문가님께서 투자하는 K사 이랬는데요. K 하니까 저는 바로 KT가 떠오르는데 아닌가요? 네, 아니고요. 아니에요. 네, 오늘은 좀 재미를 위해서 약간 넌센스식으로 좀 준비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네, 투자하는 회사는 맞습니다. 투자하는 회사는 맞는데 보통 K사라고 하면은 K 발음으로 시작된 회사를 먼저 찾으실 거잖아요. 네. 네, 요거를 좀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추측이 가능할 것 같아요. 바꿔요? 네. 지읒. 그러니까는 지금 제가 K사라 그랬잖아요. K가 뒤로 가고 앞에 이제 회사가 온다. 회사 K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좀 약간 넌센스식으로 좀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실 것 같아요? 저는 몇 개 이제 추리가 되고 있는데. 진짜 왜 저만 네. 모르는 거죠? 투자하는 K사가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한번 공개해 볼게요. 저 아직 모르겠어요. 자, 그럼 우리 김현호 전문가님, 테슬라가 나왔습니다. 로드러너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그게 무슨 프로젝트예요? 로드러너 프로젝트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조금 더 싸고 효율적인 그 2차 전지 배터리를 개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 로드러너 프로젝트가 이제 5월 중순쯤 발표할 것이라는 좀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시장에서도 전반적인 2차 전지나 뭐 전기차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전지 주요 생산 기지인 뭐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중국에도 2차 전지 그 조립 공정 장비를 수출하고 있고 전기차 배터리 공장 이제 앞으로의 이런 증설에 따라서 이런 수주 사이클이 지속될 수 있는 종목이라서 이 부분 소개해드리고자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궁금합니다. 정말 궁금한데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저희한테 연락 주세요. 그리고 종목 상담 원하시면 계속해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2786-1022번, 1023번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1600-2576번 열려 있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이 종목이 궁금하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문자로 숫자 1을 딱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 종목명과 전략 그리고 최신 테마주 동향까지도 함께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연락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상담 진행을 해볼게요. 전화가 연결이 되었다고 하네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불러드릴까요? KMW. KMW요. 언제 네. 매수하시고 얼마에 매수하셨을까요? 아니, 오늘 아침에 제가 샀는데요. 오늘 아침에 제가 샀어요. 오, 네. 오늘 네. 사셨는데 이렇게 올라갔어요. 잘 못 사갖고 더 비싸게 샀어요. 아, 그렇구나. 아침에 많이 내렸는데 네. 내가 컴퓨터가 뭐지 말이 잘 안 들어가고 더듬더듬 하다가 네. 좀 늦었어요. 아, 그래요? 매수가가 얼마이신데요? 61,200원이요. 61,200원. 그래도 예. 저가에 사신 것 같아요. 비중은요? 비중이 얼마 없어. 돈이 없어갖고. 얼마예요? 예, 쬐깐 해라. 네? 쬐깐 해. 쬐깐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 비중은 예. 적으시나 아주 예. 오늘 오전에 딱 잡으셔가지고 지금은 예. 수익권에 예. 하루 만에 수익권에 예. 계십니다. KMW 예. 그렇지 않아도 오늘 5G 종목들 굉장히 좋았고 또 앞으로의 미래 예. 가치가 좋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 그래서 얼마까지 샀어요. 갈 수 있는지 궁금하신 거죠? 예, 단가를, 매도가를 알고 싶어서. 매도가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예. 그러면 우리 예. 김현호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예. 네 도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KMW를 좀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건가요? 아니, 내가 간 데까지 갖고 가볼까 하고. 아, 여기 변덕이 심어져만 해라, 주식이. 일단 KMW 간단하게 네. 기업부터 설명드리자면은 네. 잘 아시다시피 이제 무선통신 기지국에 장착되는 각종 통신 장비나 부품을 네. 생산하고 판매하는 RF 사업을 또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일단은 아시다시피 코로나 여파로 많은 국가들이 지금 경기 부양책 일환으로 좀 글로벌 5G 투자를 가속화하면서 오늘 KMW 비롯해서 전반적인 5G 그 통신 장비 업종들이 이제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대략적으로 61,000원 선이 지속적인 단기 저항선 부근이었었습니다. 근데 시청자분 매수가 61,200원이신데 어느 정도 이 박스를 돌파하려는 약간 돌파 기준의 기술적인 부분으로 매수를 진입을 하셨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는 61,000원 부근이 대략 그 저항선 인식되면서 매물이 출회되는 흐름도 보였지만 오늘 이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하는 의미 있는 양봉이 나와주면서 지속적인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KMW를 비롯해서 그 5G 네트워크, 그 비대면 산업으로도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KMW가 이제 일전에 있었던 미국 현지 법인과의 수주 공시 그리고 앞으로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로 2분기 실적까지 호실적이 예상되고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3분기까지 좀 기간 투자하신다면은 충분히 그 7만 원권까지는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7만 원 정도 왔었을 때는 이전 고점이 작년 9월 고점이었던 7만 원에서 8만 원 구간 이 매물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간 투자하셔서 7만 원권까지 도달했을 때는 수익 실현하시고 또 다른 종목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네. 그리고요.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나 뭐 하나만 간단히 좀 해주시오. 네네. 롯데케미칼 한 번만 봐주시오. 아이고, 저희가 추가 질문은 다른 분들이 기다리고 있으셔가지고. 아니, 내가 다시 신청하려다가 차라리 여기 방송 걸릴 때 잠깐 간단히 네. 좀 물어보려고 그래요. 네, 시청자님 KMW 7만 원 정도에서 정리하시면서 수익 예. 챙겨 가시고요. 그 아까 말씀하신 롯데케미칼이요. 예. 그 조금만 종목은 봐주시오. 저희가 다시 한 번만 전화 주시면 저희가 또 해결해 드릴게요. 아쉽지만 저희 알았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예. 통화해요. 예. 네, 감사합니다. 자, 다시 그럼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서진 시스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또 잘 올라가는 종목인데요. 27,500원에 20% 가지고 계십니다. 현 시점 추매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그러게요. 지금 현재 4.44% 오늘 상승하면서 28,25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5G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힘을 내주고 있고요. 또 오늘 또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또 탁 들어와 주면서 힘을 내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종목들에 비하면 아직까지는 상승세가 그렇게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지금 또 수익권에 계시고 있고요. 또 추매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계신가 봐요. 최우성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네, 일단은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도 이제 그 5G 관련 종목으로 좀 많이 알려져 있는 종목입니다. 뭐 반도체 장비에 대한 부분 그쪽 사업도 같이 영위를 하고 있지만 또 매출 비중이나 이런 부분도 일단 통신 장비 쪽의 매출 비중이 훨씬 크기 때문에 5G 관련 종목으로 많이 좀 알려져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제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제 그 궁금하신 게 추가 매수가 지금 현 시점에서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궁금하시다고 하신 것 같으니까는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좀 기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좀 상장 이후에 좀 가장 중요한 가격 구간대가 한 21,000원 가격 구간대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 가격 구간대에서 좀 계속해서 좀 저항을 받았던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19년도에 그 가격 구간대를 좀 돌파를 하면서 그 위에서 나름 좀 박스권의 또 그런 이제 모습을 또 보인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걸 이제 다시 좀 일봉상 이렇게 좀 다시 좀 바꿔서 본다면은 이제 이렇게 좀 박스권을 또 좀 만들 수가 있겠는데 사실 지금 가격 구간대가 이 박스권 구간 내에서 상단도 아니고 하단도 아니고 또 중간 애매하게 좀 걸쳐져 있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 우리 또 시청자님께서 또 수익 구간에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그런 수익의 어떤 좀 수익을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추가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신다면은 그래도 현재 시장 흐름하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하지만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자리가 굉장히 좀 애매한 구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신다고 하시면 너무 큰 비중을 실지 마시고 그냥 조금만 추가 매수를 하신 다음에 이 박스권 내에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래도 일단은 기술적으로 이 지금 33,000원 가격 구간대가 돌파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 뜻은 다시 말해서 이 종목에 관심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이 이 33,000원 이상에서는 이 지금 종목을 사고 싶지 않다라고 지금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 상황이 좋다고 해도 이 가격 구간대를 돌파하기는 쉽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이 종목이 33,000원 가격 부근대까지 온다면 그 가격 구간대에서는 정리를 하고 또 반대로 그 가격 구간대에서 저항을 받아서 이 종목이 밑으로 빠진다라면 박스권 하단 구간이었던 그리고 제가 아까 맨 처음 짚어드렸던 한 21,000원 가격 구간대에서는 다시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으로 이 종목을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진 시스템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상단과 하단을 좀 기억해 주시면서 대응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단은 21,000원 그리고 상단은 33,000원이니까요. 잘 기억해 두셨다가 잘 수익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김현우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한국콜마입니다. 42,000원에 매수하셨고요. 30% 가지고 계십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종가가 또 매수가까지의 가격이네요. 1.69% 상승하면서 42,00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고요. 우리가 시장에 빠졌을 때 3월에 코로나 관련된 이슈로 그리고 사실은 하늘용 때문에 화장품 종목들이 약간은 좀 지지부진했었는데 또 어느 정도 하늘용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또 나오고 있고 또 이 GD가요. GD래곤 아시나요? 네, GD가 또 네. 광고 중국에서 찍었다 그래가지고 네, 네. 오늘 또 들썩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한국콜마 잘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한국콜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코로나 여파로 좀 실적 부진 우려가 주요 하락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었던 기업입니다. 아시다시피 화장품 제조 판매 기업으로 굉장히 우량한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그런 실적 우려가 있었지만 주요 자회사 실적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지난해 실적이 선방한 모습을 많이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자면은 일단 화장품 전반적인 섹터 흐름이 지금 반등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수 하방 이후에는 이제 턴어라운드 흐름을 보여주면서 계속 저점을 높여가면서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흐름이고 지금 중국에서 아시다시피 이제 그 우한 봉쇄 해제령 이후에 중국 소비 심리도 많이 나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공장도 본격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상승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더 홀딩하셔서 만약에 단기적으로 접근하신다면은 지금 단기 저항 구간은 44,000원 구간이 좀 저항선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략 121선 구간인 44,000원 구간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좀 매도하셔서 수익 실현하시는 방법도 있겠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3분기까지 끌고 가신다면은 다시 5만 원 선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참고하시면 바랍니다. 아쉬우니까 한 종목만 더 보고 갈게요. 하이닉스 가지고 계시대요. 84,900원에 샀는데 오늘도 안 가네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좀 쉬어갔죠. 1.22% 하락하면서 81,300원에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일별을 봐도요. 사실은 시장이 잘 살아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IT주들이 약간 쉬어가고 있고 또 외국인이 잘 안 들어오고 있으니까 또 기관이 또 이렇게 받쳐주고 있다라고 해도 외국인의 힘으로 잘 올라가는 종목이잖아요. SK 하이닉스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랑 또 이제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 주력 종목으로 또 이제 많이 알고들 계시는데 근데 사실 이제 SK 하이닉스도 일단은 이제 산업적인 부분도 이제 부분이지만 이제 또 시총도 크고 해서 좀 종합적으로 그렇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시장 흐름과 굉장히 잘 맞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좀 베타성이 높은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시장 자체가 좀 전체적으로 무너지다 보면은 이 종목도 당연히 주가가 빠질 거고요. 시장이 좀 전체적으로 오르다 보면은 이 종목 또한 또 같이 올라갈 겁니다. 뭐 일단은 반도체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또 경기랑 굉장히 많이 민감한 부분도 또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또 시장을 좀 거시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시장 뭐 제가 지난 방송 등을 통해서 많이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글쎄요, 뭐 지금까지 좀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사실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상황은 아니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을 뭐 좀 갖고 계신다 혹은 뭐 새롭게 또 접근하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신다면은 좀 비중을 조금씩 비중 조절이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이제 보내주신 게 가격대를 보면은 거의 좀 매수가 부근이에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두 가지 전략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가격 구간대에서 시장 리스크가 있으니까는 아예 정리를 하고 나중에 다시 접근을 하시던가 아니면 좀 비중 조절을 좀 잘 하시면서 너무 큰 비중 담지 않는 전략으로 좀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종목 상담은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맛있는 수익 레시피 시간으로 돌아올게요. 네, 이제 다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포트에 맛있는 수익 레시피를 싹싹싹 넣어볼게요. 자, 그 전에 한번 지난 종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우성 전문가님의 에이스테크 한번 살펴볼게요. 매수일은 3월 31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9,600원인데 최고가 수익률 22.0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도 잘 가고 있네요. 4.95% 상승하면서요. 장중한 때는 9,190원까지 올라섰었고 종가는 8,91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5G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에이스테크
있거든요. 이 종목 목표가 9,600원인데 아직은 살짝 남아 있어요. 잘 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제가 이제 이 종목을 이제 오늘 좀 AS를 진행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좀 차트를 보면서 좀 바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이 종목 그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박스권으로 이렇게 똑같이 표시를 해드리면서 이 가격 구간대에 좀 매물이 있다. 하지만 이 매물대는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매물대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좀 완벽하게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수급을 좀 살펴보면은 이제 기존의 외국인들이 좀 사다가 외국인 물량을 기관이 받으면서 이 지금 돌파가 나왔던 부분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종목 목표가 9,600원 일단 유지를 할 거고요. 기관 물량이 이탈이 되는지 여부 좀 함께 살펴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 9,600원 그리고 기간에 어느 정도 수급을 한번 확인해보고 움직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현호 전문가님의 케어랩스입니다. 4월 3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18,000원이었는데 지난주에 24,000원으로 상향 조정해 주셨습니다. 최고가 수익률 현재 26.0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빨간불 켜면서 마감했습니다. 2.31% 상승하면서 17,70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고요. 그때 우리가 지난주에 상향 조정을 해줬을 때 사실은 이 종목이 눌림이 나왔을 때였거든요. 근데도 잘 갈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굉장히 또 높게 잡아주셔서 이거 잘 갈까요? 라고 여쭤봤던 기억이 나는데 이 종목 지금 빨간불 켜면서 마감했거든요. 지금 요거를 이제 딛고 쭉쭉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상승 가능성 높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정부 차원에서 한 번 더 비대면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 업종들이 많이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아직 케어랩스의 상승 모멘텀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드리자면은 일단은 241선 부근, 이 위 부근에서 박스권 상단선을 좀 지지하는 흐름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눌린 흐름이 나왔지만 이 부분은 추가 상승을 위한 조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충분히 이전 고점 부근이었던 24,000원까지 이 구간까지는 아직까지 그 매각 관련한 호재성 이슈도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공시 내용에 따라서 단기 급등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현재 구간에서는 수익 실현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홀딩을 해서 수익 극대화하는 전략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기대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수익 레시피 공개를 해봐야겠죠. 먼저 우리 최우성 전문가님, 저 아직도 모르겠어요. K사 뭐예요? 네, 제가 오늘 네. 준비한 종목은 이제 컴퍼니 K입니다. 네, 그래서 아. 거꾸로 돌려가지고 이제 살짝 넌센스식으로 힌트를 준비해봤고요. 네, 재밌으셨으면 좋겠네요. 재밌었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마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컴퍼니 K는요, 이제 벤처 투자 회사입니다. 일단 벤처 캐피탈 회사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벤처 캐피탈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실적적인 부분, 그러니까는 이제 수입을 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투자 수익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투자 조합 수익, 그다음에 운용 투자 수익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 부분 모두 다 최근 3년 동안 계속해서 좀 실적을 좀 갱신을 해 나가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벤처 산업 같은 경우에 좀 산업적으로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멀리 가서 한 86년도쯤 좀 살펴보면은요. 80년도 이후에 이제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하고 신기술 사업 금융 지원에 대한 법률이 좀 개정이 되면서 그때부터 좀 정부 주도 하에 산업이 좀 성장을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97년도에는 이제 벤처기업 육성에 대한 특별조치법이 좀 제정이 되면서 2000년도 초에는 좀 벤처 붐이 한번 불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좀 산업이 꺾이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나서 최근에 다시 좀 조정을 보였다가 현재는 다시 좀 벤처 제2의 붐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시발점은 이제 올해 좀 지난 1월 달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1월 달에 정부에서 좀 벤처 기업을 좀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라고 또 발표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벤처 투자 촉진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월 달에 공포가 됐고 이제 8월 달에 이제 앞으로 다가올 8월 달에는 좀 시행을 또 앞두고 있는데 제가 또 이 종목을 또 준비한 이유가 또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 또 이제 우리 어제죠. 총선 이후에 지금 현재 여당 쪽에 의석수가 좀 많이 좀 쏠렸고 좀 이제 그를 통해서 지금 여당에서 어찌됐건 간에 이런 이제 투자 촉진법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발표를 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 투자 이제 벤처 기업 산업 자체가 좀 가속화되지 않을까.
그리고 좀 더 크게는 이제 그런 정부 지원이 좀 스케일이 또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충분히 또 시장에서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이 종목 좀 기술적으로 마저 좀 설명을 드리면, 상장 이후에 좀 중요한 가격 구간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데는 7,000원 가격 구간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달에도 그렇고 그리고 12월 달에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7,000원 가격 구간대에서 좀 지지를 받고 있다가 최근에 시장 리스크를 통해서 이 가격 구간대가 이탈이 되고 지금 하락을 한 다음에 지금 다시 재차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7,000원 가격 구간대는 무난하게 진입을 할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7,000원 가격 구간대가 진입이 된다면은 지난 2월 달에 이렇게 좀 강하게 슈팅이 나왔던 이런 모습도 충분히 기대를 할 수가 있고요. 꼭 이런 슈팅이 강하게 나오지 않더라도 좀 점진적으로 충분히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표가를 대략 한 11,500원 가격 구간대로 일단 1차 제시를 해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한 4,800원 가격 구간대로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우선 전문가님의 수익 레시피 컴퍼니 K였습니다. 1차 목표가 설정해 주셨네요. 11,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800원으로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김현호 전문가님의 종목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테슬라 하면 또 강하게 올라가니까 이 종목도 고공행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아까도 좀 설명드렸듯이 그 테슬라의 로드러너 프로젝트는 더 싸고 효율적인 배터리를 개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종목은 2차 전지 조립 공정 자동화 설비를 제작하고 판매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아무래도 전기차용 2차 전지 생산 능력 증대와 더불어서 생산 원가를 절감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이나 유럽, 유럽이나 미국 다 전기차 시장이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4월 초에도 중국 기업으로부터 매출액 대비 34% 수준인 360억 규모의 수주 공시도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 여파에 따른 2분기 실적 리스크도 이미 해소가 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2차 전지 장비 업체 중에서 유일하게 모든 조립 공정의 설비가 가능한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번 수주 공시 말고도 작년부터 해도 지속적인 수주 증가로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국내외 기업들의 배터리 공장 증설에 따라서 향후 최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충분히 올해 신고가를 기록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지고 최근 주가 흐름도 약세 구간을 벗어나서 턴어라운드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런 전망성과 성장 그리고 실적, 재무 이런 삼박자가 골고루 갖춰져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주가의 상승 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좀 어려운데 우리 최우성 전문가님 이 종목 혹시 추리가 가능하실까요? 어떤 종목이었죠? 예, 네. 말씀하시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다른 생각하고 있느라 못 들었는데 네. 어떤 종목이었죠? 요 네. 아까 테슬라 이야기 하셨을 때 이 종목 서로 공유는 안 하시죠? 다 비밀이에요? 비밀은 아닌데요. 네, 관심이 네. 없으시다. 내 종목이 더 낫다. 제가 좀 이기적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저 하나 또 궁금한 게 있어서 내일 금요일이잖아요. 또 네네. 오늘 밤에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발표가 되고 내일 중국의 GDP가 발표가 됩니다. 내일장을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될까요? 일단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어차피 지금 모든 투자자들이 그 안 좋을 거라는 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치보다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시장 충격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원유 보고서도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월간 원유 보고서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국제 유가 흐름까지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을 앞두고 조금 안 좋을 수 있는 부분이 이런 요인들이 있겠지만 이미 예상치에 부합되는 수치가 나온다면은 충분히 그 충격 딛고 더 반등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우리 최우성 전문가님 똑띠 차리시고 내일 네.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면 좋을까요? 글쎄요, 일단 내일 또 금요일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주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또 우리 김현호 전문가께서는 또 반등의 시장을 또 예상을 하긴 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조심스러워야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뭐 그 부분은 이제 현재 좀 글로벌적으로도 그 실물 경제에 대한 그 우려가 굉장히 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또 앞으로 좀
지금 예정돼 있는 뭐 중국 GDP라든지 이런 또 주요 경제 지표가 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눈치 보기 장세가 또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또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장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 내일장을 위해서 김현호 전문가님의 수익 레시피 필요하실 것 같아요.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번호 02786-1022번, 1023번으로 전화 주시거나요. 아니면 문자번호 1600-2576번으로 숫자 1을 딱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김현호 전문가님의 종목과 전략 그리고 퇴신 테마주 전략까지도 함께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내 수익을 부탁해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최호성 전문가님, 김현호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맛있는 내일의 수익 레시피 종목 MTN톡을 통해서 공개되니까 끝까지 함께 하시고요. 저희 내일 저녁 5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